농어촌 길라잡이, KBS 1라디오 싱싱농수산. 굶주림에 시달리는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콩을 심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희망을 주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농수산 초대석에서는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콩을 심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콩 전도사 NEI 대표 권순영 박사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바쁘실 텐데 저희가 이 인터뷰를 잡기 위해서 3개월 전인가 그때 약속했다고 저희 작가님한테 전해들었거든요. 네. 예. 되게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쁜 것보다 이제 저희가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이제 콩 파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돕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시간이 많아갖고 이렇게 이제 약속 잡고 이러는 것이 이제 조금 쉽지는 않았죠. 예. 여기까지 걸음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NEI가 어떤 단체인지 먼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NEI는 역량과 교육 인터내셔널이라고 부르는 비영리 단체고요. 예.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의 그 사망률이 제일 세계에서 높은데 그것은 영양실조 때문이거든요. 네. 즉 단백질 결핍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력으로 영양실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콩을 소개하고 콩산업을 개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NEI는 언제 설립된 건가요? NEI는 2003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그 탈레반 정권이 물러난 후에 많은 뉴스가 아프간에 대해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많은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이 죽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을까 하고 저희들이 그 현지에 가서 답사를 한 결과 콩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았고 뭐 먹어본 적도 없지만 국민들의 90%가 농업에 종사하고 광활한 농토가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처럼 콩을 심고 한국 사람들처럼 콩을 먹는 거를 가르쳐주면은 제일 많이 사람들이 죽는 가난한 농촌에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해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정부에 제시를 했더니 콩이 좋다는 얘기는 우리도 들어봤는데 그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NEI 같은 경우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콩을 심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조직적으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비영리 단체를 하나 구성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개소를 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분쟁 지역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아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여자와 부녀자와 이제 어린이들이 고통받는 것도 많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특별히 선정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는 그 6.25 전쟁이 끝났을 때 국민학교에 들어가면서 우리 한국 국가 전체가 얼마나 어려웠었나 그것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살아왔던 세대고요. 또 월남 파병 때 제가 백마부대 용사로에서 2년간 월남 파병 이제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봉사보다도 의무죠. 거기에서 그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수많은 그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불행하게 하는 것을 몸으로 실제로 경험을 했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 30년 동안 전쟁을 했기 때문에 집에 남자가 없는 집이 많고 그래서 그 남겨진 그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이 그 영양실조로 해서 많이 죽는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연민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것을 저는 이제 영양 전문가로서 이제 미국에 있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영양 전문가로서 영양실조로 죽는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가서 한번 뭘 할 수 있나 보는 것이 최대한의 도리가 아닌가,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그래서 들어가게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콩이라는 작물을 선정하시게 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영양실조는 단백질 결핍인데 그 나라에 적합한 단백질 공급원은 무엇이 될까? 네. 현지에 가서 보니까 그 나라는 광활한 농토가 있고 국민들의 90%가 농업에 종사하므로 네. 콩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지만 콩은 옥수수 대신 이렇게 심는 겁니다. 콩은 목화 대신 이렇게 심는 겁니다. 하고 심어서 먹는 법을 가르치면은 가장 그 효율적인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콩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예. 애초부터 뭐 콩을 선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건 아닙니다. 아, 거기서 가장 적합한 작물로 네. 이제 콩을 네. 선택을 하신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럼 90% 가까운 인원들이 이제 농업에 종사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콩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게 너무 놀랐거든요. 예,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예. 근데 그런 노력이 한번 있긴 있었어요. 1970년도에 콩이 좋다니까 한번 시험 재배를 해보자 하는 노력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쟁이 터지니까 그 연구하던 사람들이 다 해외로 예. 이제 뭐 도피를 했고 그럴 수가 없었네요. 예, 그래서 예. 그게 진척이 안 됐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떤 작물을 주로 심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이 사람들의 4대 작물 하면은 이제 그 밀, 네. 그리고 물이 좀 흔한 데는 이제 벼를 심습니다. 네. 그리고 옥수수, 그리고 녹두. 이게 4대 작물입니다. 예. 그러면 거기서 이제 콩을 심자고 했을 때 반응이 이렇게 열정적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경제 타산을, 이제 수지 타산을 해보는데, 네. 양귀비 심는 것보다 훨씬 수익성이 작은 것을 갖고 와서 왜 좋다고 하느냐. 예. 그거 뭐 별거냐. 이제 그런 선입관 때문에 수입이 작다는 거. 이것 때문에 그 벽을 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양귀비는 뭐 아시다시피 먹을 수는 없잖아요. 마약을 만드는 데 쓰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네. 그걸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네. 하던 곳이었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 지방 군벌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네. 그쪽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식량 작물보다는 오히려 그런 걸 더 심게끔 강제하는 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그거는 예. 이제 그 마켓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예. 뭐 심어만 주면은 다 사가니까 네. 농부들이 편하죠. 예. 돈은 필요하고 가족들 네. 먹이기 위해서. 콩이 좋은 건 알지만 그런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콩 심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설득을 하셨어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 좀 장점이 하나 있었었어요. 예. 그건 뭐냐면 양귀비 재배는 밀 재배하고 이렇게 중복이 됩니다. 늦가을에 심어갖고 이제 봄에 추수를 합니다. 네. 근데 콩은 봄에 심어도 좋고 여름에 심어도 좋고 이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아, 계절적으로 좀 이제 피해가네요, 서로. 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장려하는 것은 가족들의 자급자족을 위해서 밀을 심으시오. 그리고 밀 심은 다음에 콩을 심으시오. 예. 예. 이제 그 설득이 이제 주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처음에 콩을 심은 게 그럼 언제였습니까? 2004년도에 저희들이 6종자를 애프가니스탄의 위도와 기후 조건이 비슷한 그 미국의 일리노이주와 아이오와주에서 선별을 해서 가서 이제 그 6만 평 땅에다가 우리가 시험 재배를 했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4종자가 잘 자랐는데 그때 이제 1톤을 처음으로 생산을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국가적으로 히스토리. 히스토리 넘버원. 네. 1톤이 2004년도에 생산이 됐습니다. 예. 그럼 그 1톤은 어떻게 소비가 됐나요? 그건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집에서 소비할 수 있나 그런 것을 여성복지부와 네. 함께 우리가 협력을 해서 그 시골에 있는 주부들에게 많은 그 워크숍을 했습니다. 예. 그 콩요리 강습회를 많이 해갖고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기 시작했죠. 예. 그냥 저는 우리도 어려웠을 때 그 외국에서 이제
밀가루 같은 거 와서 원조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냥 갖고 와서 막 먹고 그랬었는데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뭐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저는 뭐 그 경험했습니다. 전 그래서 그냥 콩을 갖다가 이렇게 무작위로 나눠줬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면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어떤 교육적인 부분들까지도 같이 들어간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우선 이제 농부들이 어떻게 콩을 심나 그걸 가르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배가 끝나서 추수한 후 그걸 어떻게 또 농부들이 가족들의 단백 공급으로 사용을 해서 영양실조를 해결할 수 있나 그걸 가르치니까 그 콩이 그 나라에 처음 소개되는 곡식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이것을 집에서 사용할 수 있나 연구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여성복지부랑 같이 해서 지금 한 36가지 레시피가 지금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콩 요리와 관련된. 그때 그 6종의 콩을 가져가셨고요. 그리고 초기에 그 시험 재배를 하시면서 몇 종 정도가 이제 적합 판정을 받은 건가요? 그 2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시험 재배를 했는데 첫 해는 4품종이 잘 자라졌고 두 번째 해에는 이제 지역을 더 확대를 시켰습니다. 12개 주에서 모두 34개 주인데 실수를 해서 거기서 두 품종이 12개 주 전체에서 잘 자라줘서 농축산부에서 그 두 품종을 이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 해부터 농부들과 이제 그 콩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긴 아프가니스탄 입장에서는 그 콩이 외래작물이니까 바로 그냥 허가를 해줄 수는 없었던 부분이었겠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정부가 좀 구성이 좀 엉성하고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러 간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그런 때였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었고 그 나라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그 법과 그런 규례에 따라서 새로운 작물이 소개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그 규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2년간 시험 재배를 했던 겁니다. 그럼 그때 이제 최종 선정된 콩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져온 콩도 있었습니까? 처음에 그 6종자는 이제 제가 미국에서 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콩을 갖고 갔어요. 그런데 그 한국 정부에서 5개 품종을 제공을 해줬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했죠. 이왕이면 한국 콩을 재배해서 이 사람들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겠다. 그 한국 정부가 그것을 받아들여줘서 5종자를 제공을 해줘서 그 중에 이제 한 종자가 가는 데마다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황금종이라고 황금종이 또 이제 정부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토질이 콩이 자라기에 괜찮은 상황인가요? 그 나라 이제 토질은 우리나라와 상당히 다릅니다. 거기는 이제 점토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어떻게 농사를 져야 되는 그런 농법은 개발되어 있고요. 콩은 좀 척박한 땅이긴 하지만 조금 물만 우리가 주면은 그냥 잘 자라는 그런 작물이죠. 그래서 그 나라는 여름에 비가 한 방울 안 오지만 이제 겨울에 눈이 많이 오니까 녹은 물, 눈 녹은 물로 관계 시설이 가능한 그런 지역에서 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프가니스탄 하게 되면 황량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땅에다 이제 콩을 심었다면은 일단 자라나는 것도 콩이 자라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일 텐데 왜 콩 심고 나면 이제 조수 피해가 되게 크잖아요. 그 콩을 갖다 이렇게 씨앗을 갖다 골라 먹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피해는 없나요? 그러한 그 콩을 쪼아 먹는 그런 사례는 이게 콩 자체를 5cm 깊이로 심기 때문에 새들이 그거는 공격을 못 하는데요. 간혹가다 이제 콩이 크면은 짐승들이 옵니다. 짐승들도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와서 이렇게 좀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단백질을 놓고 인간과 짐승 간에 한판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거네요. 우리가 항상 승리하죠. 그럼 시험 재배 한 2년 정도 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3년째 되는 해부터는 이제 그 종자를 갖다 전국적으로 그 공급을 하신 거잖아요. 몇 개 주 정도에서 그러면 이루어졌습니까? 첫 해는 이제 2006년도가 첫 해인데요. 그 허가된 품종 두 품종을 40톤을 미국에서 수입해서 그걸 이제 2,000명의 농부하고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톤
국가 역사상 처음으로 1000톤을 2006년도에 생산을 했습니다. 아, 그때 정말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콩밭에 가서 네. 콩들이 40도, 50도 되는 그 뜨거운 밭에서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예. 그 콩이 너무 대견해갖고 콩을 우리 몇 명이 가서 다 쓰다듬어 주었어요. 예. 잘 자라라. 네. 그래야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예. 콩들이 말을 잘 듣더라고요. 네. 콩들도 정성을 기울이는 걸 알아본 거 있죠. 그러면 1톤으로 시작하셔가지고 시험자료 네. 첫해 1톤이셨고 네. 2006년도에 그럼 1000톤이 됐다면은 1000배 신장을 이룬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지금 이제 작년에 그 수량으로 말하면 뭐 이렇게 기하급수적인 성장은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만 작년에 4,000톤 네. 생산이 되어서 국가적인 경사가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언론에도 상당히 그거를 크게 보도를 하고 아프가니스탄이 드디어 스스로 영양실조를 해결할 수 있는 예. 방법이 태어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대통령께서도 치하하시고 예. 뭐 국무위원들도 좋아하시고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가 그 유엔이 정한 세계 두류해잖아요. 예. 유엔에서도 이제 콩의 가치를 갖다가 인정을 하고 이제 그걸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 혹시 그게 아프가니스탄에서 콩 재배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나요? 예, 그러한 선전 효과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네. 두류의 해로 결정되기 전에 특히 한국의 원산지인 콩이 그냥 뭐 우리가 좋다 해서 먹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예. 그러한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것으로 해서 시도된 적은 없었습니다. 예. 아프가니스탄이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은 그만큼 그것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예. 필요는 발병의 어머니라고 예. 그래서 이렇게 처음으로 시도된 거죠. 그거를 이제 뭐 유엔에서 두류해로 정하고 이렇게 추진해 주니까 저희들은 큰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세계적으로도 많이 관심을 받으실 것 같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콩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네, 뭐 여러 군데에서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보도가 나가고 또 좋은 평가도 나오고 그렇지 않은 평가도 나오는데 특히 이제 미국하고 우리가 좀 컬처럴리 문화적으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좋은 예가 미국의 대두협회가 와서 그럼 우리도 콩산업 개발을 돕겠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하는 한국식이 아니고 한국식은 콩을 재배해서 먹고 남은 거는 또 가공을 해서 콩 제품도 만들고 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콩을 생산을 하는데 주로 우리들은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생산을 한다. 예. 그리고 우리가 큰 공경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에 호응하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와서 항의를 하는 겁니다. 아, 가축 먹이는 걸 우리한테 먹는 거냐? 가축 먹이는 거를 이렇게 장황하게 예. 우리 애들을 살리고 우리 가족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하고 했느냐. 우리가 그때, 동물이냐. 예, 힘드셨겠는데요. 그때 아주 우리가 상당히 힘들었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콩은 원산지가 한국이고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들이 주로 먹는 것이다. 그런데 콩을 먹고 나도 어릴 때 자라났는데 그 몇 억의 인구인 중국 사람들이 동물이냐, 한국 사람들이 동물이냐, 예.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동물이냐, 오직 미국 사람만 사람이냐. 아프간 사람들은 니네들은 아시아에 속했느냐 아니면 미국에 속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전부 아시아에 속했대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극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격앙된 상황에서 예. 위협을 많이 느끼셨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또 돌파를 해내셨네요. 잘못하면 뭐 그냥 사람들이 와서 막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예. 그럼 지금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콩으로 어떤 요리를 해먹나요? 아까 36개인가 레시피를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해먹는데요. 네. 그 집집마다 맷돌이 있습니다. 맷돌이요? 그래서 맷돌로 갈아서 콩가루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먹는 빵, 이제 밀가루죠. 네네. 밀가루 빵에 이제 한 10%를 집어넣으면은 하루 필요로 하는 단백질 공급량을 충족을 시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콩난, 소이난이라고 부르죠. 네.
예, 그래서 그것이 지금 많이 보급되어 있고요. 많이들 그렇게 해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콩을 찌개로 해서 만들어 먹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이제 녹두찌개 뭐 이런 걸 이제 녹두 대신 콩찌개 네. 이런 걸 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 어느 집에서는 이제 그 블렌더가 있는 집에서는 콩을 이제 삶아갖고 그걸 이제 갈아요. 네. 갈아갖고 이제 물 넣고 갈아갖고 그다음에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필터링을 해갖고 걸러내서 떨어지는 예. 거는 애들한테 집에서 이렇게 두유를 먹입니다. 아, 예. 그리고 비지는 이제 자기네들 찌개를 해 먹고. 아, 예. 그럼 찌개라고 하셔가지고 전 된장찌개 뭐 이런 거 생각했는데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겠어요? 예, 뭐 된장은 아직 소개가 안 돼서 그런 건 예. 없습니다만 이 사람들도 맛을 내는 그런 찌개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럼 비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그걸로 두부를 만들어 볼 생각도 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두부를 만들려면 첫째 과정이 두유입니다. 예. 우선 두유를 만들고 거기에다 이제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네네. 간수를 집어넣어서 예, 예. 엉기게 되면은 그게 순두부고 네네. 그걸 이제 물을 이제 빼내고 압착시켜서 이제 썰게 되는 두부인데 그때 나오는 게 이제 비지죠. 예, 예. 비지. 두부를 그러면은 만들어서 예, 드시나요, 두부도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은 두부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네. 뭐라고 하면서 먹냐 하면은, 그 콩 치즈다. 아, 소이 콩치즈. 치즈. 예. 예. 그 사람들의 치즈가 있어요. 숙성이 안 된 치즈가 있어요. 네. 두부도 숙성을 안 시키잖아요. 몇 달 뭐 숙성을 안 시키잖아요. 네네. 된장이라고 그렇게 하죠. 네. 그래, 그렇게 해서 먹고 있고, 좀 하나 뭐 좀 재미있는 얘기라고 할까. 콩을 우리가 도입했기 때문에 많은 콩에 대한 그 단어들이 한국 단어를 씁니다. 어떤 것들이죠? 예를 들면은 그 두유를 만들 때 비지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애프가니스탄에서는 비지라고 부릅니다. 아, 비지라고요? 전 네. 세계는 오까라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맨 처음에 네. 비지를 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는 비지비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외국인들이 와서 비지 소리를 처음 들어보니까 what is 비지? 네. 바쁘다는 거냐, 이런 거. 아, 비지라는 말을 갖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네, 비지로 사용합니다. 거의 공용어처럼 이렇게 쓰이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콩의 중요성이라든가 가치를 많이들 이제 깨달으신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이 일을 시작할 때 많은 국민들이, 농민들이 좋다 하면서 금방 이렇게 호응하면서 하리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줘야 된다. 충분히 남들이 하는 거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확신이 생기면 자기네들도 예. 재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12년이 걸렸습니다. 예. 그 12년이 걸리면서 그 기초를 형성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콩산업 개발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한 기초. 그 세 가지 소위 콩에 대한 이제 정설이 거기에 이제 정립이 됐습니다. 예. 첫째, 콩이 잘 자란다. 네. 그러니까 농부들이 많이 호응을 하는 거죠. 잘 네. 자라니까. 두 번째, 콩을 사람들이 맛있다고 잘 먹는다. 그러니까 널리 보급되는 거고. 세 번째는 콩을 먹은 애들이 아주 건강해진다. 여기나 거기나 자녀들에 대한 관심은 많습니다. 그게 제일 고무적인데요. 예.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정립돼서 이제는 작년에도 이제 드디어 대통령께서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더 좀 잘 알고 싶다. 네. 아주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네. 좀 소상히 알려달라. 네. 콩의 영양적 혜택은 뭐냐.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뭘 잘 먹느냐. 해서 이제 그 콩에 대한 그 기본 그 기초가 다져져서 이제 금년부터는 이제 완전히 확산하는 네.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아, 아프가니스탄에서 더 많이 바빠지시겠네요. 이제 확산 일로를 걷고 있다고 하면은. 네, 당연히 바빠져야 되겠죠. 예.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사례 보고선 와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지 않으세요? 그런 요청을 여러 군데서 받긴 받습니다. 특히 이제 UN 저희가 이제 월드 푸드 프로그램 국제 식량 계획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나라가 이제 월드 푸드 프로그램이 아프리카 국가
그 저개발 국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식량 원조를 위해서.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우리랑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프리카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계속 못 사는 사람한테 주고 또 주고 하는데 우리는 한 번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끔 일어설 수 있게끔 거군요. 하니까 이것이 앞으로 월드 푸드 프로그램에 따라가야 될 마들 중에 하나인 것 같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예. 자, NEI의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이 2026년까지 30만 톤의 콩을 매년 생산하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요? 예, 아프간 사람들에 의해서. 네. 그리고 그것이 가공되고 그리고 소비되는 겁니다. 그 30만 톤이라는 것은 양질의 단백질 10만 통에 해당됩니다. 그게 없어서 임신부들이 출산 중 사망하고 네. 신생아가 10명 중에 1명이 태어나다가 죽고 5명 중에 1명의 어린애들이 5살 되게 죽고 하는 것이 이런 단백질 결핍인데 그게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정말 자기의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죽어가는 일이 없이 자기의 꿈을 갖고 자기들의 꿈을 이루는 그런 세상이 아프가니스탄에 도래되길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농수한 초대석에서는 아프가니스탄에 콩을 심어서 굶주림을 해결하고 희망의 빛을 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아프가니스탄 콩 전도사 NEI 대표 권순영 박사였습니다.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월 4일 토요일 싱싱농수산 마치겠습니다. 김희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